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 맡은 이화정이라고 합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음악이 정말 또 다시 5월 18일이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역사인데 이게 풀리지가 않고 41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1980년에 어떻게 보면 민주화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국민들이 던졌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폭력으로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창작자들, 영화든 소설이든 이제 시이든 그림이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를 계속 가지고 지금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작품이 또 던지는 파장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연출하신 이정국 감독님과 영화 주연 배우이신 안성기 배우, 임유선 배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오셨는데 지금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또 이제 개봉 바로 다음날 가장 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모아졌을 때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관객분들이 만나는 그런 뜨거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 자석을 제외하고는 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관객분들께 또 인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개봉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관객과 만나는 시간인데 저는 물론 독립영화는 계속 해왔지만 상업영화를 2003년 개봉한 이후에 너무 오랜만이라서 감격이 무량하고요. 정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제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03년 이후에 네, 관객분들과 만나셨습니다. 네, 윤일성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스크린에서 여러분 또 제가 재작년에 열심히 감독님이랑 선배님이랑 했던 영화를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는 재작년에 찍은 건데 작년에 개봉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늦게나 하여튼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화가 만나게 돼가지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번 작품은 감독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선배님들과 같이 또 작업을 하신 또 뜻깊은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배우님과 감독님의 인사를 먼저 들었는데 저는 최근에 또 이제 5.18 당시의 계엄군이었던 한 가해자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는 그런 또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더 늦게 개봉을 하긴 했지만 이런 흐름들이 점차 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적절한 타이밍에 영화가 개봉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가야 할 길에도 부합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계시고 개봉하시면서 더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예, 지금 이제 영화를 다 보셔서 이제 내용을 아니까 뭐 스포일러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딴 데 가서는 좀 스포일러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기사가 한 달 전인가 그 사실 내가 이제 우연히 그 페북을 보고 그런 내용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지금 국회에서 작년에 통과된 5.18 진상조사위원회 한 분이 이제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 영화하고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근데 사실 저희 영화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좀 영화 속에 깔려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반성과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길, 물론 그분들도 원하지 않는 가해자가 됐지만 그래도 그걸 제대로 반성을 좀 하는 분들이 나와야 되고, 이제 우리 영화는 이제 보셨다시피 그 가해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아서 영화로나마 단죄를 했는데, 광주에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정치에서 못해준 것을 영화에서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영화를 헛되이 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안성기 배우님께도 또 이제 영화를 하시게 된 배경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 직접 이제 그 많이 관여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제 제작 투자로도 역할을 하셨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안성기 배우님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이제 같이 작업을 하셨던 감독님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몇 편씩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감독님들이 많으신데, 이정국 감독님과는 생명부지 처음 작업을 하시게 됐어요. 정말 시나리오에만 매료돼서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택인데, 어떤 이유로 이 작품이 그렇게 마음을 끌었을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단죄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매혹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미루어서. 그래서 배우님께 직접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그런데 일단 이 시나리오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오치근이라는 그 인물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너무나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배우고 느낀 게 매력이 있다. 그 인물이 그냥 영화 속의 어떤 한 인물로서 아주 매력이 있다 하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냥 기꺼이 같이 하게 된 거죠. 네. 감독님께서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성기 배우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다 됐다. 이제 안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사명감? 이 영화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의 알맹이에서부터 그랬을 때 국민 배우인 안성기 배우님이 승낙을 하신 거, 캐스팅 승낙을 하신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는지. 이제 이건 인터뷰 여기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워낙 안성기 선배님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예상이 작다 보니까 감히 드리는 생각도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안성기 선배님이 참 좋을 텐데 하길래, 그래? 한번 시나리오라도 들어볼까? 그래갖고 시나리오를 보내드렸는데 하루 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만나라고 했을 때, 와,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갑자기 이게 독립영화를 하려다가 갑자기 블록버스터 영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덕분에 이제 우리 윤여선 씨는 부여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윤여선 씨는 무조건 여기에 맞춰서 한다는 제가 딱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을 때 너무 나이 차이가 나이에서도 어려움을 해가지고 두 분이 뭔가 조금 있는데 설정이 너무 나이 차이가 아닌 거 아닌가? 네. 그래도 가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신화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장점이 됐어요. 영화 속에 초반에 그 두 사람의 그 초반 상황에 대해서 좀 웃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 만들 때 누군가가 이제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하는데 장애가 없었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 장애가 없었어요. 너무나
모든 것이 서로 도와주고 전화 이복이 되고 캐스팅이 안 되는데 결과도 더 잘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그 영화 속에 비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 하나 찍으려면 강호기를 빌리려면 100만 원 가까이 가까운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아이씨 어떻게 하면 비가 오더라고요. 비 온다. 찍읍시다. 해서 그게 실제 비 올 때 찍은 겁니다. 돈 아꼈어요. 아무튼 태문이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에 생각할 때 이제 조금 짠해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 영화를 위해서 도와주셨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감독님께서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캐스팅하는데 너무 힘을 쓰지는 않으셨네요. 전화 한 통으로 진짜 전화 이복이 된 거니.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박근혜 선생님도 상상 못했어요. 아, 네. 그분 아니면 이 역할을 하실 분이 없는. 근데 그분하고 2개를 했는데 둘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안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도 모른다. 네. 제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안성희 선배가 방금 신화를 슬쩍 내밀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 좀 어떻게 좀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때 딱 해주실 때 너무너무 고마웠고 지금 우리 윤여선 씨, 안성희 선배님, 박근영 씨 이 세 분이 딱 하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좀 두근거렸죠. 와,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가시는데 노장인데 어떻게 보면 두근거려요 저는. 그래서 정말 아니 박근영 배우님은 이번에도 또 이제 그 영화가 잘 안 돼도 괜찮다고는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3세판인데 3세판인가? 뭐 코로나 때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는 잘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캐스팅 비하인드를 감독님 버전으로 이렇게 잘 TMI 진짜 강욱이 비용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풀어주셨어요. 근데 윤유서 배우님은 진짜 감독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애초에 진이 역할로 아예 이제 생각하시고 썼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배우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감독이 어떤 역할을 미리 이렇게 찜해놓고 한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나리오를 보지 않았는데 나를 이제 대상으로 나라는 배우를 대상으로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시나리오 나왔는데 시나리오가 별로다 이러면 어떻게 거절을 해요? 진짜 근데 전장을 한 인연으로 이거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네, 감독님하고 저는 이제 전작이 오래됐지만 엄청 잘 됐고 94년이죠? 94년에 감독님도 뭐 대중상 작품상 감독상 받으시고 저도 이제 그 작품 덕에 신상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신뢰를 감독님께 이제 드렸죠. 그리고 박근영 배우님과는 좀 상황이 달랐군요. 완전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그 전에 그 단편이라고 그러나요? 이 영화의 모티브 되는 단편 영화를 만드셨었어요. 반성이라고. 네, 네. 그걸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영화인지 알고 또 그 대신에 감독님께서 그 안성기 선생님께 대본을 드려도 될까? 뭐 박근혜 선생님께 드려도 될까? 감독님 드리세요. 저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근데 혹시 작품 좋으면 하실지도 몰라요. 네, 드리세요. 말을 옆에서 바람을 좀 많이 잡았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계속 이제 나이 차이를 두 분 나이 차이, 캐릭터의 나이 차이를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감독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보셔가지고 아직 어린 줄 알고 20대 저를 아마 마음속에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안성기 쌤이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이 작품 하면서 내는 아저씨 막 이러고 하는 게 오히려 좀 이렇게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서 제가 그저 아니 그럼 안성 배우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죠. 진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복수의 과정, 응지의 과정으로 가기까지 이제 두 캐릭터가 쌓아오는 어떤 감정의 소통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영화의 라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감독님의 걱정이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좀 이제 두 캐릭터 간의 감정을 쌓아나가셨는지. 하나만 한 질문이죠. 네. 진이랑 어떤
그 관계는 굉장히 시나리오상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묘한 분위기였어요. 그런 감정이 그 잘 어느 영화에서 이렇게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걸 이제 묘사가 됐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실제로 윤일선 씨를 이렇게 봐도 진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하면서 참 좋았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초반에 그런 설정들이 그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라는 어떤 아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이제 그 두 배우님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오채근이라는 인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들로 인해서 자기의 과거의 일들을 다시 반성하게 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이제 뭔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전가하지 않고 풀어내가야 한다는 숙제를 가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예전에 그 가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를 평생 그거에 대한 어떤 아픔, 고통 속에 이제 살아온 거죠. 그리고 뭐 아들과의 그런 관계나 또 어떤 사건이나 이것도 참 이 사람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이제 진이와의 만남에서 진이 아버지 또 아픔 이런 것도 또 같이 느껴야 했고, 결국은 아주 이제 복수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일단 이 오채근이라는 인물이 갖는 어떤 그 매력이랄까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 감독님께 사실 이제 그 관객분이 이제 이 질문을 주셨는데 채근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안성기 배우님의 답변에 이어서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근원을 태달하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지은 이름이냐, 그래서 이 이름이 실제 있는 이름인지 아니면 감독님께서 진짜 그런 의도로 지으신 건지. 네, 제가 그 이름 유래를 그걸 물어보시면 어떻게 물어보게 됐죠? 네. 제가 이걸 발설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정확하게 맞추셨군요. 네. 우리 배우님들도 잘 모르는데. 네네. 그래서 안성 배우님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니까 뭐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 책은 사실 단순해요. 제 어릴 때 아명입니다. 우리 아성기 선생님도 처음 알고 우리 배우들 아무도 모르는데. 네. 제가 어릴 때 이름이 아명으로 채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까지 같이 쓸 수는 없어서 그냥 발음하기 좋게 오채근을 했던 거고. 오채근 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감독의 대행자죠. 네. 이제 그 오채근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제가 이걸 채근이라고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감독으로서 정말 이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화로나마 단죄한 그 역할로 오채근 우리 안성기 선생님이 그 대행을 한 거죠. 네. 제가 질문 안 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공개됐네요. 약간 이렇게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관객분께서 주셔서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까지도 아는데, 사실은 이제 그 데뷔작도 이제 광주를 소재로 영화를 만드셨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 오채근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제 이 인물이 보여주는 지금의 결론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90년대부터 감독님이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를 하시면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그렇죠. 네, 부활은 노래 때는 저는 사실 뭐 한 번도 운동권인 적도 없었고 데모한 적도 없고 돌 한 번 던져본 적이 없어요. 단지 모든 것을 영화로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최초의 소위 상업영화 극장에 걸려 이제 부활은 노래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법정에 서서 정식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벌금 50만 원 원래 100만 원 나왔는데 또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식 재판 청구해서 변호사도 없이 제가 해가지고 하니까 50만 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순환을 겪고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네. 이제 한동안 저도 5.18 트라우마에 휩싸여서 한 20년간은 5.18에 대해서 이야기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그러다가 이제 10년 전부터 제가 다시 광주에 왔다 갔다 이제 시니어분들 학생들하고 이렇게 영화 찍으면서 이제 서서히 접근해 4년 전에 이제 이 영화의 모태가 되는 단편 기억하라는 네. 지금 무등산 여러분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원래 이 영화의 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윤유선 씨 캐릭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걸 장편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장편을 쓰면서 이제 새롭게 재구성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촬영하실 때 가공비로 100만 원 세이브하시고 그때 이제 90년대에 50만 원 세이브하시고 150만 원 지금까지 나왔고요. 윤여성 배우님께 단편에서는 없던 캐릭터지만 사실은 오채근이 행동을 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쌓으면서 열어준 인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광주라는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의 아픔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그리고 그걸 이제 살아오면서 고통 속에 살았을 인물이에요. 그래서 좀 연기하기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감정 누르면서도 또 폭발하는 장면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진이라는 인물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직접 광주 분들을 뵌 게 제가 인물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뵀더니 너무 담담하고 너무 밝고 긍정적이시고 뭐 되게 친절하시게 그렇게 살아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조금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안에 상처들을 갖고 있던 상처들이 이제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아마 안돼 밝게 살지 않으면 또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분들을 뵈면서 이분들의 그치만 저희 이제 영화 작년에 광주에서 시사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다 관계자는 아닌 거잖아요. 일단 그렇지만 너무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는 아는 지인들은 다 있어요.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시니까 정말 눈물을 너무 흘리면서 진행을 못할 정도로 진행하시던 아나운서들도 너무 슬퍼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이분들 마음속 안에 있는 그런 아픔을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이 캐릭터가 좋은 게 사실은 진이와 채근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정말 가까울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미리 알고 만났더라면. 네. 그런데 사실은 채근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인 거잖아요. 피해를 그러니까 가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피해자니까 이렇게 둘이 가까워지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를 보시고 좀 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좀 용서하고 서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모티브가 되는 캐릭터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은 이제 모티브가 되는 캐릭터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이가 운영하는 식당 자체가 그런 화해의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주의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작은 중요한 공간. 근데 이 영화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또 이제 대형군으로 이제 되고 있는 그리고 투스타 지금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인물들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께서
그 우리 관객분들께서 좀 질문 직접 해주신 거예요. 네, 지금 관객분들 질문은 네 오랜만에 개봉하셔서 그런데 요즘은 네, 관객분들이 아니 그래도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주십니다. 그러시구나. 네. 제가 18년 만에 영화 이렇게 현장에 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그 감독님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편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서간으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서 이번 작품에도 저는 편지로 마지막에 쓰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감독님이 약간 오상 감독의 비둘기처럼 인장을 남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로. 근데 요즘은 영화에 제 영화 항상 들어가는 인장이 무엇인지 아셨나요? 편지 아닌가요? 이제 그거 말고 네. 아 제가 못 찾았나요? 아마 제가 뭐 작가 중 감독이 아니라 다 분석을 못하셨겠지만 제 영화는 항상 소나무나 숲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등산 소나무가 일종의 목격자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편지도 소나무 그 부활 노래도 첫 장면이 그 나무 아래에서 시작되고 아 그건 그렇고요. 아까 그 박기준 그 계엄군 사령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박근혜 씨 그 캐릭터를 만들 때 되게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근데 그 영화 속에서도 그분의 대사가 나오지만 가해자들이 먼저 사과하는 것보다 피해자들이 먼저 용서하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이 말 그 영화 속 유튜브에 잠깐 그 박기준이 한 말이 있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뉴스타파 다큐를 보는데 그분들의 막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 제 영화에 그 박기준 캐릭터 만드는데 굉장히 역할이 그 대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듣고도 믿기지 않는 네. 정말 망언들을 많이 그 쏟아내시는 대사 실제로 거죠.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분 난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야 저분들은 저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굉장한 정책을 살면서 그 앞에서 이제 하는데 아니 저 가세요. 우리는 교회 가야 돼요. 막 이런다든가 그걸 듣고 아니 야 제가 이제 영화 속에 그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 분들한테 되게 감사드리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정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쓸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을 실제로 얘기를 하셨고 감독님은 또 이렇게 캐스팅에 이어서 대사도 어떻게 보면 손쉽게 네, 쓰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설정들의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도 이제 관객분들이 카톡 채팅방을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감독님께서 이제 무등산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안성기 배우님이 이제 이제 계엄군으로 이제 그 활동하던 당시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재현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또 있으셨어요. 군복 입으신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 좋았고 과거의 피의자이자 공수부대 장교 출신의 설정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관리와 노력, 준비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시다고 그 부분에 대한 배우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부대 뭐 이렇게 바뀌는 곳, 네. 그 지점. 네. 예, 거기가 뭐지? 체험을 통해서 뭐지? 고통은 그것을 철저히 경험함으로써 치유된다. 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변화를 준다는 게.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눈도 뭐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 같고 네. 하게 했는데 어떻게 보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또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이제 그 촬영 현장이 힘드시진 않으셨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 특히나 이제 산에 오르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연기하실 때 무등산을 그 배우님이 몇 번이나 오르셨는지를 여쭤보시는데 네. 몇 번이나 올라왔나? 수없이 네. 근데 나중에 우리 저 중봉 거기 올라가는 거는 한 3번인가 거기 이렇게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밑에서부터 뭐 하는 거는 많이 뭐 거의 많이 있었죠. 네. 무등산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 물리적인 이 영화의 물리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액션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벨트 액션 장면은 네, 지금도 여전히 그 액션 소화가 가능하신 멋진 모습을 이번 연기에서도 확인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그 몇 테이크나 가셨는지 네. 그거 빨리 끝냈죠. 그게 없었어요. 엔지 없었어요. 벨트 액션은 이정욱 감독이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 소신적에 하셨던 네. 언제 그런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시범을 막 보이더라고요. 감동가지고 막 현란하신 저도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괜찮게 나왔어요. 네,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그럼 감독님께 언제부터 벨트를 액션을 영화를 하시고 사사를 하신 거예요, 배우님께? 아, 이것도 공개 안 한 건데 또. 오늘 많은 걸 공개합니다. 네. 그 사실 제가 이제 어릴 때 해가지고 하는 게 일종의 로망 같은, 제가 원래 액션 제가 감독이 된 계기가 된 저를 감독을 이끌어준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네. 한 분은 이소룡이고요. 네. 한 분은 철학자 니체입니다. 아, 극강이네요. 니체의 초인사상. 네.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좀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힘들 때 제가 원래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원래 꿈은 그 이소룡 같은 액션 배우였어요. 네. 근데 거울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배우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소룡 같은 사람을 감독을 하자. 그때 이런 액션에 대한 꿈이 있는데 아직도 제가 영화를 달리는 계기가 된 액션 영화, 무협 영화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네. 영화관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딱 잡은 다음에 하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맛을 약간 보인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무술 지도 이제 옆에서 해준 사람은 브루스 칸이라고 그 네. 리벤저라는 그 액션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성공한 저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가 좀 도와줬고요.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놀란 안정희 선배님 이걸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시고 실제로 흑대로 한 일진을 막 치는 거 있죠. 네. 너무나 리얼하게 잘하셔가지고 그 연적이 없었어요. 여러 번 기회가 닥치는데 다행히 네. 한 번에 끝내시고 굉장히 저는 막 이런 액션 스쿨 이런 데서 연마를 하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액션의 그 디렉팅은 감독님이 경험에서 나오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께 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관객분이 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지점이었어요. 그 연기자가 아닌 분들이 또 이제 유달리 많이 이제 그 참여한 영화인 듯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광주 분들이 영화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하신 분들과 인연이 궁금합니다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정말 베테랑 배우님들과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또 극적으로 정말 연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랑 작업을 한 때에는 이게 이제 디렉팅 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의미는 있지만 사실 이게 제대로 나올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감독님의 의도가 있으셨을 테고 그 의도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분은 그분들과 연기를 한 윤유선 배우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두 분께 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윤유선 배우님 먼저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제 영화는 뭐 예산도 일단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제 그동안 독립영화 하면서 제가 주력을 했던 게 생활 연기와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을 연기시키는 게 전공에 제가 그 논문도 쓰고 할 정도로 실제로 광주에서 노인분들과 한 8년 정도 그런 작업을 해왔고 저는 여러분들하고도 한 3일만 시간 주면 답변 하나 얼마든지 만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 할 때 이제 그분들이 생활 연기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했고 다행히 우리 제일 걱정되는 것은 톤이 너무 튀길까봐 우리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안성기 선배님, 윤유선 씨 이런 분들한테 좀 조금 톤을 낮추도록 네. 이제 부탁을 드렸죠. 아 여기를 좀 네, 너무 네. 이제 막 강하게 하면은 네. 튀잖아요. 그 사람들 생활 연기인데. 네. 그런데 다행히 그게 조금씩 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실제로 오늘 그 영화 보신 분 중에 그 식당 할머니가 실제 그 식당 할머니예요. 아, 네. 근데 그게 사연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서울에서 어떤 분을 좀 할머니 갖고 연기 좀 경력이 있으신 분을 부르려고 했는데 캐릭터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촬영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강주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캐스팅을 해서 했는데 별도 떨면서 보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 식당 할머니가 되게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내가 예상했던 분위기가 안 맞아서 안 하다가 답하니까 하시려고 그렇게 하겠대요. 네. 근데 너무 잘하셨어. 리얼하게. 일단 사투리라는 게 이런 게 정말 리얼하고 그렇죠. 네. 생각해요. 네. 그래 한 4분이 우리 영화 이제 번역하다가 보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할머니 진짜 팽개 캐릭터 재밌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그 병동에 이제 그 장면들이 그 실제 환자분들이 다 엑스트라 해주셨고 직접. 네. 그리고 간호사들 실제 거기 간호사 되신 분이 실제로 다 해주셨어요. 네. 그 엑스트라 하나 그분들 하려면 돈 엄청 들거든요. 네. 제가 자꾸 못 그러니까 보내는. 지금 아까 이제 150만 원에 이 보조 출연자들 비용도 원래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세이브가 지금 되신 상태입니다. 윤희석 배우님께 좀 같이 했던 그 경험을 한번. 네네 밸런스를 어떻게 또 맞춰 나가셨는지 감독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으셨는지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은 뭐 지역에서 연극하시고 그러셔서 잘 하시는 분들도 네. 계셨었어요. 그 식당 할머니도 너무 열정 있게 잘해주셨고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았어요. 다 그러시진 않아서 사실 조금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감독님 이렇게 하시는 이건 좀 막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또 혹시 또 상처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께 뭐라 말을 못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안성기 선생님하고 사적인 대화를 안 했어요. 현장에서 만약에 이제 좀 불만 원래 이제 누군가 흉을 보게 돼 있잖아요. 현장에서. 네, 특히 감독 뒷담화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감독님과의 그 오랜 세월도 있는데 이렇게 안성기 선생님하고 얘기 시작하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내가 선생님하고 말을 안 하고 감독님께만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잘 참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는 감독님이 나중에 편집으로 많이 이렇게 조절하고 밸런스를 또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괜찮다고 하실 때는 뭔가 그런 계산이 있으셨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그때 욱하지 않게 잘했다 생각했어요. 안성기 배우님께도 또 이제 광주 분들이랑 직접 또 연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배우로서 가지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사실은 배우님들은 늘 이렇게 그 노련한 배우분들이랑 합을 맞추시던 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쉽지 않은 또 촬영 현장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지도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니고 좀 적응을 했죠 빨리. 그렇지만 뭐 도저히 힘들 것 같고 뭐 꼬마가 나오면 또 꼬마가 나오는 대로 그게 좀 맞춰서 하고 심지어는 뭐 새도 맞춰서 했고
다 잘 적응이 됐어요. 네, 네. 네. 역시 감독님 굉장히 든든하셨겠네요. 네. 네. 이제 방금 안정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선 씨도 그랬지만 조금 좀 미안하긴 했어요. 이 아마추어 분들이 같이 불만이기 때문에 다행히 금방 이제 말을 속에는 끙끙 앓고 있고서 말 안 했다는 원래 굉장히 직설적인 스타일인데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나름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처럼 그 편집에서 실제로 처음 편집했을 때는 그거 한 번 너무 어색하고 이 말을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표정을 최대한 많이 자르고 대사 중심으로 넘겼어요. 네. 다른 배우로 원래 넘기고 짧게 보여줬더니 그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계산 맞긴 했지만은 그것도 저는 그게 이제 꼭 연기 차원을 떠나서 이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네. 이렇게 하는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네. 아마 이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그 안에서 광주 시민들을 콕 집어서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신 분들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그 타이틀인데 사실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영화에는 민우라는 캐릭터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들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액션 장면 때문에 테이큰이라는 얘기가 영화에서 나오긴 하지만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그랜토리노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간에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안성기 배우님께도 이제 그런 그 세대 간의 통합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설정하고 가셨는지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랜토리노를 저도 굉장히 이제 잘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비슷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서브플롯으로 그 민우라는 캐릭터를 설정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기 이제 죽은 아들에 대한 그것을 그 민우를 통해서 아들로 대신 안고 또 그 최근의 입장에서는 산에서 본인이 죽인 그 고등학생에 대한 또 다른 아들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으로서 좀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지금 그 서브플롯으로 계속 가져간 거죠. 네. 배우님께도 이제 그 민우라는 캐릭터의 그런 소통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아직 모르는 세상을 전혀 모르는 이제 아주 젊은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잘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현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그래서 뭐 이렇게 폭력을 써서라도 네. 정신 차리게 하는 네. 어떤 그런 의미로 그 민우를 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따뜻하게 굉장히 그 폭력인 듯하였으나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모습으로 두 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이 영화의 또 훈훈한 그 앞으로 나갈 지점을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결말 부분의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도 감독님의 이제 해결 방법, 이 영화의 이제 선택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결말이 후련하셨다고 하신 관객분이 있어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아직까지 표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작지만 용기가 아닌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신다고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감상평을 주셨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앞선 이제 그 광주 이제 소재 영화 26년이 아들의 이름으로 만드는데 어떤 참고와 의미가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감독님께 질문 주셨는데, 아마 이제 그 많은 이제 광주 소재 영화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직접적인 응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말의 선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작품들과 달리 어떤 좀 차별점을 가지고 가셨을지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제 부활 노래를 비롯해서 대치운전사, 화려한 유광, 여러 영화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이제 풀어갔다면,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가해자,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된 한 군인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관점으로 가져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의 영화들, 26년 이런 영화들하고는 사실 그 영화는 이제 제가 아주 옛날에 나가서 기억이 자세히 안 나는데, 이제 제가 어떤 영화를 레퍼런스로 생각했다라면 리멤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캐나다 영화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는 나치 어떤 이제 그 후손이 이제 복수하는 이야기인데, 네. 굉장히 재밌는, 우리나라에서 그 리메이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그런 설정도 있고, 하지만 이 영화는 어디에서 제가 수트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실제 사건을 제가 증언록을 한 20권 분량의 엄청난 5.18 증언록을 군인들 입장, 거기 피해자들 입장, 다양한 시각에서 쓴 그 증언록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영화를 구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무등산에서 그렇게 시신이 안매장되고 이런 여기저기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무등산의 그 소나무가 있는 길은 광주에서 하수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네. 지름길. 그래서 그런 일이 거기서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쓴 거죠. 네. 배우님께도 그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보면 결단의 장면을 찍으실 때 또 어떤 생각을 하셨고, 이 마지막 감독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또 공감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힘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죠. 근데 물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은 물론 했지만 사실 마지막에 그 대사가 정말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책임자들에게 제가 대신 벌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응축한 게 아닐까? 정말 이렇게 그냥 묻고 가지는 않겠다라는 굉장히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고, 그걸 연기를 해낸다라는 것도 배우로서도 사명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정국 감독이 이제 시나리오를 줬을 때 보고 좋았다는 것도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거였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것이죠. 네.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다른 작품들도 사실 이제 5.18 소재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많이 관객분들도 생각할 지점, 같이 이제 토론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사실 이 영화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촬영 마무리할 때까지만 해도 제목이 뭔지 무엇이죠? 저는 못 들었어요. 네. 원래는 복수의 능선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진짜 액션 영화처럼. 네, 바꾸길 잘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격하게 관객분들이 박수.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너무 직설적이다.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노원 선생님하고 이제 좀 친분이 있어 그분 종종 뵈는데 선생님 제가 이번에 영화 안성기 선생님 하는데 복수의 능선이다 그랬더니 아 이 사람 복수의 능선이 왜? 그냥 다 빼고 복수 왜?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조금 너무 직접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제작팀들한테 한 100명, 50명에서 100명 사이 되는 날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싹 올렸어요. 네. 대학을 다 좀 이야기해봐라.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아버지의 과제도 나왔고 뭐 아버지의 과제 그것도 좀 그렇다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누군가가 저 영화를 보고 나더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건 이미 있는 영화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한 친구가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하면 어때요? 그 순간 되게 확 왔어요. 네. 아 그래서 그걸로 정하게 됐죠. 천만 다행이네요. 네. 윤우석 배우님은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복수의 능선고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도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근데 가제였고 네. 제목은 좀 바뀔 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가로 열고 가제라고 써 있는 거를 받으시고 꼭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감독님이 오칠맨이라는 분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네네. 근데 감독님 굉장히 순수하시고 직진이세요. 저는 이제 감독님의 다른 작품도 봤지만 사실 가장 강렬하게 남은 작품은 편지예요. 근데 너무 진짜 막 순수한 그 멜로 이런 거 보다가 최근에 많이 봤는데 너무 코믹하세요. 근데 진짜 이 영화의 그 직진형 캐릭터 오채근도 아마 감독님의 그 캐릭터들이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람이 되게 우리 영화라는 게 일종의 좀 꿈이잖아요. 어떤 자기가 현실에서 못한 것을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대신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꾸셨던 배우의 꿈을 접고 연출로 안성기 배우님께 그 역할을 다짐을 지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픈 채팅방으로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어느 분이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매칭은 못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가진 궁금증들이 아마 이제 그 제가 소개해드린 질문들에 녹아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마지막으로 사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 어떻게 보면 이 영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진짜 아들의 이름으로 같은 경우는 진짜 시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런 창작자들이 짐을 안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그 부름이나 소명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단순히 그 배우의 그냥 연기 욕심 아니면 감독의 연출 욕심을 떠나서 어떻게든 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객분들한테 이제 이 작품이 어떤 의미로 세 분께는 이제 남아 있고 지금 어떻게 전달됐으면 좋겠는지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미얀마에서도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어떤 소수의 군인들의 어떤 권력 욕망 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역사가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되풀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영화를 통해서 정말 그런 잘못된 역사가 수정되고 지금도 아직도 그 5.18 진상이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영화가 자극제가 돼서 그런 걸 완전히 역사 속에서 바로 세우면서 새로운 미래로 우리 아들의 세대한테 진짜 제대로 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데 조금이라도 디렉tor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독님께 박수. 진짜 우리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는 말이 아마 이제 이 영화의 의미에 가장 부합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여성 배우님.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역사를 잘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관심 없이 지나가고 그런 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5.18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많이 자세히 몰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픔을 이렇게
통에 담아놓고 그냥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 영화에서 최근과 지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서로의 상처를 좀 만지고 또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좀 그 용기에 박수를 좀 치고 싶다. 그런 용기는 누가 진심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작년에 광주에서 이제 시사회를 끝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 때 생각보다는 너무 감정들이 많이 격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분들에게는 계속 진행중이구나, 이 사건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에게는 그만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실상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해주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어쨌든 지금 이제 올해가 코로나 시국에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올해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 가장 뜨겁고 화끈한 영화가 아들의 이름으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직접적인 응징을 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판타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도 아니고 판타지지만 이런 판타지에 필적할 만한 그런 응징이라는 것들도 진짜 적절한 처벌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또 하나의 또 이제 시사점을 던져주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또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게 너무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도 또 이렇게 GV가 있으니 많은 질문들 다시 이제 또 엔차갈랑 하시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세 분께는 광주의 어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감독님, 배우분들 인터뷰가 들어있는 저희가 이 브로셔를 만드는 거를 선물로 드리고 이 안에 친필 사인이 지금 방금 들어오시기 전에 막 따끈따끈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들어있는 소장용 브로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감독님 어떤 분들일까요? 아까 질문한 분 중에 생각나시는 질문 있으시면 가장 인상적인 질문. 네. 다 들으면 안 되나요? 다? 네 개? 자, 네 분밖에 없어서 네 분한테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선정을 할까요? 저는 감독님의 어떤 밝히지 않으셨던 이름의 사연을 물으셨던 그분, 네, 계시죠? 네, 그분께 하나 드리고, 네. 또, 이 영화 이제 많은 광주 소재를 한 다른 영화들과의 비교점을 물어보신 26년가 아들의 이름, 네. 그분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네. 또, 광주분들, 네. 실제로, 네. 연기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 나오셔서 이따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 뽑으니까 되게 힘드네요. 힘들긴 하지만 진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분만 네 잠깐 아까 네 배우님 군복 입은 모습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좋으셨다고 하셨던 분 그분께도 네 이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이제 본인이 주신 분들은 나오셔서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제가 아까 이거 소장각이어가지고 꼭 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네 박수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